일단 데일리 검사부터 좀 할게요. 어디 갔어? 가봐야지. 이게 제가 한 가지 좀 수업하기 전에 얘기를 하자면 올해 초부터 이게 계속 이거 몸이 안 좋은 건지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실려 갔을 때 있잖아요. 저 그때만큼은 아닌데 이게 또 몸이 안 좋네요. 나이가 꺾여서 그런가 이제 30대가 꺾여서 그런지 이게 몸이 계속 안 좋아갖고 아무튼간 내가 맨날 학생들한테 하던 얘기가 몸 안 좋으면 관리 좀 잘해라 이러면서 맨날 뭐라 했었는데 정작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관리 잘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지장 없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테스트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공통적으로 틀렸던 것들 그런 것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여기를 이제 능동태로 나오는 걸 수동태로 바꾼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잘 이제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진행형 수동태로 쓰기 위해서 being used라고 썼다라는 거. 요거는 좀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자면 지금처럼 비동사에 이제 ing가 나왔을 때 얘를 이제 능수동 문제로서 출제를 한다면 그러면은 be-ing를 쓸래 아니면은 being pp 쓸래라는 문제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형이 나왔을 때 능수동을 비교할 때는 동사 쓸래, BPP 쓸래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잖아요. 능수동 구분할 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진행형이 나왔으면 그냥 진행형 능동태 쓸래 아니면 진행형 수동태 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락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그 진행형을 이제 쓰는 것이 you can be sure 너가 확신할 수 있답니다. 대절을요. 대시 생략된 건데 your money 너의 돈이 여기 뒷부분 보면 to help people overcome poverty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난을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 중이다, 사용되고 있다라는 맥락이 이제 맞으니까 그래서 진행형을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현재 시제와 진행 시제를 구분하는 거에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실 말하면 여기를 그냥 수동태인 used로 써도 아주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아주 큰 문제는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대부분은 그냥 맞는 걸로 제가 감안하고 이제 채점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에서도 이제 은근히 좀 틀리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ing형으로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happening. 근데 얘는 조금 이제 어색한 게 왜냐면 뒤를 보면 every year 있잖아.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는 진행형을 못 써요. 위에 거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아래 거는 자 현재 시제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평상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매년마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평상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제로서 쓰는 게 좀 더 적합하겠습니다. 진행형을 쓰면 일시적인 거거든. 그래서 are happened가 아니라 그냥 happen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happen은 자동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잘 찾으셨는데 이 부분은 잘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제지에 이거를 이렇게 하나만 써놔갖고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만 이제 고르셨겠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문제 부분을 보면은 사실 여기에 써 있거든요. 어색한 것이 2개 이상이라면 모두 작성해라 라고 사실 써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쳐서 그냥 푸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forget ing냐 forget to냐라는 거는 사실 대부분 해석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해석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또 이제 의심할 수 있겠죠. 자, when you're walking into the house 너가 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 여기서 carrying ing 형태가 맞는 거는 일단은 너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 능동관계고요. 주어랑 그리고 여기에 backs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역시나 능동형을 써야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ing나 pp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미리 말하면은 분사 구문이거든요. 분사 구문. 근데 이걸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뭐냐면 혹시 얘가 앞에 나와 있는 더 하우스를 꾸며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서 여러분 제가 좀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패턴으로 좀 보여주겠습니다. 패턴으로. 예를 들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평범한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ing나 pp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ing나 pp의 정체는 둘 중 하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얘가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겠죠. 분사니까. 두 번째로는 뭐로 쓰일 수 있냐면요. 요 덩어리들이 분사 구문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얘가 분사 구문인지 아니면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에서는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뒤에 backs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형을 써야 된다. 사실 이렇게 쉽게 풀 수는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이제 맥락적으로 봤을 때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 덩어리가 형용사 수식어라면 수식받는 요놈이 기준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얘가 기준입니다. 즉 얘가 하는 거면 ing고 얘가 당하는 거면 pp야. 됐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분사 구문이라면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야?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될 거 아니야. 즉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죠?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져. 그러니까 얘가 하느냐 되느냐, 얘가 하느냐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얘가 분사 구문이냐 아니면은 수식어로 쓰인 거냐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는 너가 물건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간다. 너가 들고 가는 거지 뭐 집이 들고 간다. 집이 들고 가진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녀석을 수식하는 쪽으로 하면은 들고 가는 거든 들고 가지는 거든 둘 다 맥락상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녀석 의미상의 주어는 you고 얘가 들고 가면서 라는 의미의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forget이나 그 다음에 remember
요 녀석들 있죠. 요 녀석들은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되잖아, 목적어로.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문법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그리고 얘는 했던 것을 기억하다, 뭐 잊어버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통 그래서 여기서는 뭐 미래적 어감이고 얘는 뭐 과거적 어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설명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래니 과거니 이런 걸로 하면은 조금 헷갈리거든. 이것도 뭐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투부정사를 쓸 때는 아직 하지 않은 일이고요, ing는 이미 한 일, 저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여기서 맥락으로 봤을 때 너가 집으로 물건이 가득 찬 가방을 가진 채로 집으로 이제 걸어 들어갈 때 sometimes 너는 까먹는다는 거야, 가끔씩. forget 여기서 to look up and notice a spectacular inspiring night sky. 그래서 굉장히 멋진 그런 뭐 이제 그런 감동적인 밤 하늘을 이제 알아채고 쳐다보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멋진 밤 하늘을 보는 것을 잊는다는 건 아직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부정사로 쓰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단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에 and하고 notice가 나왔잖아. 이 notice가 앞에 나와 있는 요놈과 짝이거든요. 이 forget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은 단서를 얻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법상 올바르도록 알맞게 써라, 이제 형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변화가 없으면은 뭐 일단 그대로 써라 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표시한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단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봤던 건데 앞에 R가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punish라는 형태를 썼는데 제가 being punished로 이제 답을 썼죠. 사실 여기에서 그냥 수동형으로 쓰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건데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아주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punished로 써도 뭐 무리는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many young children, 그러니까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게 맥락이 맞으니까 이제 1번 수동형으로 써야 된다. 사실 진행형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얘는 너무 쉽죠? 앞에 for 전치사 나왔으니까 동명사 형태 being으로 써준 거고, 3번 자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형용사냐 부사냐, 항상 여러분이 이걸 신경 써야 된다 했는데, 자 이거를 풀 때는 형용사를 기준으로 해서 소거법으로 풀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형용사는 보어 아니면은 형용사 수식어로 쓰이는데, 자 보어로 쓰기 위해서는 그 적절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seem이라든가 look이라든가 뭐 remain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 형식 그 보어를 갖는 동사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develop이라는 동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용사 수식어로서 쓰려면 앞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는 명사 없고요. 역시나 뒤에도 명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불가능합니다. 즉 형용사로서 쓰일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형용사 대 부사는 이렇게 형용사를 기준으로 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보어 역할 또는 수식어 역할이 가능한가,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지우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면 4번은 지금 단서를 두 군데로 체크해 놨는데, 하나는 앞에 나와 있는 get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명사절이구나. 두 번째, want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따라서 what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면 여기에 C라는 지각동사 나와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목적격 보어자리고, 이 둘 간의 관계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인데, 터널을 하면 이제 걸음마 하는 애기잖아요. 근데 걸음마 하는 애기가 뭘 퍼니시한다 하면 좀 말이 이상하죠. 뭘 갈군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우리 아들내미가 이렇게 걸어갖고 야 분유 좀 똑바로 타봐, 막 이러면서 이거 좀 이상하잖아 이거, 그치? 그리고 뒤에 역시나 목적어도 안 나와 있고 친절하게 by까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punished, PP 형태를 써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by 나왔으니까 뒤에 ing 형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서 이 give라는 형태를 giving이라고 쓰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여기서 어떤 준동사를 쓸 건지 결정을 했다면
해까지 신경 써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기빙으로 쓰신 분들을 반성해야 돼. 앞에 by만 보고 기빙 썼을 거야. 알겠지? 해석을 안 해본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은 주는 거냐 받는 거냐라는 건데 뒤에 일단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럼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ing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give 같은 동사 조심해야 되잖아. 왜? 사형식 동사잖아. 사형식 동사.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겠죠. 타임아웃을 줄 수도 있고 타임아웃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이 타임아웃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거야. 그 뭐지?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보면 그 오은영 박사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제 만든 거 있죠. 그 생각하는 의자. 뭐 약간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이 타임아웃이. 하늘다가 저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고 와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아웃시켜버리는 거. 이게 이제 타임아웃이라는 개념인데, 자 어찌됐든간 여기서 이제 사실 맥락적인 걸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그 터덜들이 벌 받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아프대요. 뭐에 의해서? 타임아웃을 주는 것에 의해서. 이 타임아웃의 개념을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여기서 타임아웃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터덜들이 이제 걸음마 뗀 애기들이 타임아웃을 받는다는 거겠죠. 그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봐 하는 이거를 지시받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제 being given 이란 형태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은 to 동사원형이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분리부정사라고 해요. 분리부정사. 근데 그딴 거 몰라도 돼요. 분리고 뭐고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to 뒤에 동사원형을 쓰는데 잘 봐봐. 여기 사이에다가 우리가 형용사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일단은 보어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보어를 쓰려면은 뭐 얘에 대한 보어를 여기 뒤에다가 쓴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위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보어 자리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앞에 to가 나왔으니까. 수식어, 명사를 꾸며주자니 앞뒤에 어디에도 명사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to와 동사원형 사이에는 절대로 형용사를 쓸 수가 없다. 부사만 가능한 거예요. 부사만. 부사가 얘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true 형태가 아니라 truly 이렇게 부사로서 바꿔줬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책을 볼 건데 오늘 어디 할 책이지? 지난번에 문사의 능수동까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36페이지 하면 되나요, 여러분?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36페이지 챕터 7의 동사와 동동사 여기 맞아? 맞아? 큰일 났네. 이게 몸이 계속 안 돌아가고 혹시라도 쓰러지면 119 좀 불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7번 일단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있는가 일단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만 보고 좀 중요한 것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36쪽에 포인트 16번 보면은 동사부터 찾아라 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설명을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준동사를 쓰고 동사가 없으면 동사를 써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한 문장에서 접속사나 관계사의 연결 없이 두 개의 동사가 쓰일 수가 없다라는 것도 역시나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문장의 동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나머지 동사는 준동사 형태가 돼야겠죠. 위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keep이냐 keeping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 keep은 동사고 keeping은 준동사잖아. 그치? 근데 뒷부분을 보니까 as recommended 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준동사 keeping을 고른 거죠. 그렇죠?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잘 나와요. 꽤 잘 나옵니다. 내신 수는 가리지 않고 잘 나오고요. 두 번째,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일반 동사나 일반 동사 구를 받을 때는 대동사를 쓴다고 했는데 일반 동사에 대한 대동사는 do, does, did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do, does, did를 쓰고요.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는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얘도. 그 다음에 포인트 17번. 동사별로 취하는 목적어 형태를 알아둬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뒤에 투부정사 쓸래 ing 쓸래라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준동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준동사. 자 준동사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녀석들이죠. 이걸 우리가 준동사를 하잖아요.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것. 그럼 여기서 이제 동사와 비슷하다는 거는 첫 번째 동사의 형태와 비슷하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특징들이 있죠. 이 특징들이 비슷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시제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과 부정을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를 표현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자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가 오고 뒤에는 뭐 목적어나 보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온다는 점. 이게 바로 동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동사는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준동사 또한 이런 네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랑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야.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이런 특징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사랑 굉장히 흡사하죠. 하지만 동사가 아니다. 그럼 동사가 아니라는 건 결국엔 무슨 의미입니까? 동사 자리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동사 자리에 사용이 안 된다. 됐어요?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는 우리가 이제 주어 뒤에 쓰고 그리고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준동사 중에서 동사처럼 쓰이는 녀석,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준동사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봤는데,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이제 동사 관련된 어법 문제를 풀 때 어떤 과정으로 풀어야 되는가 거의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과정으로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 제가 아마 프린트도 전에 이제 준 적이 있었고요. 너무나 중요한 거라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이 쓰셨을 테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동사 관련 어법 풀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라고 했죠. 그렇죠?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구문 분석. 구문 분석을 통해서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죠. 여기서 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보자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한 문장 내에서는 동사가 하나밖에 못 쓰인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한 절이에요. 절 내에서는 동사는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서 동사가 하나라는 게 아니라 한 절 내에서 동사 하나다. 이게 사실 좀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 동사 이렇게 한 문장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한 문장 내에 동사가 하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요 아래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 절 있고 여기에 절 있고 문장은 하나인 거죠. 문장은 한 개. 됐나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 두 개의 절이 있고 각각의 절에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문장 내에 동사가 하나다라는 개념보다는 한 절 내에 동사가 하나다. 이게 좀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보통 문법책 보면 한 문장 내에 동사가 하나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한 절이에요. 절. 자, 그래서 일단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했고요. 그럼 결국엔 둘 중 하나죠. 자, 동사 자리가 맞다, 동사 자리가 아니다. 둘 중 하나 나오면은 뭘 신경 써라? 시제일치 신경 써라, 수일치 신경 써라, 태 신경 써라. 이렇게 세 가지. 이거를 파악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은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시제 같은 경우는 조금 출제율이 떨어진다. 제가 얘기 여러 번 했었고요. 보통은 우리가 수일치, 태 이 두 가지 신경 쓰면 대부분 풀립니다. 자,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은 준동사를 사용을 해야겠죠. 준동사 사용.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준동사를 사용해야겠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어느 준동사를 사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느 준동사를 사용할 건데, 이 어느 준동사를 사용할지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쓸 건지, 원형부정사를 쓸 건지, 아니면은 동명사를 쓸 건지, 현재 분사 쓸 건지, 과거 분사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준동사를 쓸 거냐, 이거는 당연히 지금 요 동사처럼 생긴 녀석의 자리가 명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걸 쓸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준동사를 사용할지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까지 신경 써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아까 나왔었죠. 아까 by하고 give 나왔어. 그럼 여기는 뭐야? 동사 자리가 아니죠. 그렇죠? 동사 자리 아니니까 우리가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럼 준동사 전치사니까 명사를 써야 돼. 근데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없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야? 동명사만 남아서 여러분이 giving으로 답을 썼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간과한 게 뭐야? 이 태를 간과했죠. 태. 그래서 여러분이 giving이라고 써서 틀린 분들이 있었다. 아까 실제 정답은 being given이었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태까지 신경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동사 관련 어법 풀이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제가 나눠서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대동사에 관련된 겁니다. 대동사. 자, 일단 대동사라는 개념이 뭐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말 그대로 동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동사를 대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성의가 없지. 이 대동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니네 다 영어 초3 때 시작한 거 맞지? 맞지? 저도 초3 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세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알았어. 자, 아무튼간. 그러니까 동사를 이제 대신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여러분 혹시 요새도 학교에 이렇게 교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막 겁나 큰 이렇게 TV 이런 거 있어요? 있나 요새도? 그게 막 뭐지? 옷장 같이 생겨갖고 옷장이라고 해야 되나? TV 장이 있잖아. 장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TV 이따만 하고 여기 딱 여기 있고 아닌가? 요새 없냐? 아니 저도 옛날에 응답하라 막 이런 거에서 봤어요. 저도 없었어요. 그럼 넘어가.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영어 수업할 때 거기에다가 비디오 테이프를 넣었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갖고 그럼 막 이제 뭐 그런 게 나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이제 막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간 상황이야. 친구 집에 막 놀러 가고 막 딴딴딴딴 이러면서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이제 막 이제 엄마가 있어. 엄마, 얘가 내 친구인 뭐 마이크야. This is my friend Mike. 막 이러면서 막 소개를 해. 그래갖고 네가 마이크구나 하면서 뭐 만나서 반갑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대화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주로 이제 그런 대화문에서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만약에 do you like apples? 막 이렇게 막 물어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대답하잖아. Yes, I do. 막 이러면서 대답하잖아. 그렇죠? 초딩 때 배우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do가 뭐냐? 이게 대동사거든요. 이 do가 이게 대동사야. 여기서 yes, I do라는 이 do가 가리키는 건 결국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like apples거든요. like apples. 그렇죠? 너 사과 좋아해? 네, 저는 사과를 좋아해요.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별거 아닌 이 대화에서 엄청난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대동사라는 거는 동사를 대신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일단 앞에서 먼저 언급한 동사를 다시 한번 대신하는 거죠. 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동사를 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요. like만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apples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쓰자면 이 대동사라는 녀석은 앞에 언급된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죠.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점.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대동사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또 알 수 있는 게 주로 동사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어나 목적어도 포함하여 대신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like apples 대신에 그냥 do 이걸로 퉁쳐버렸으니까. 그죠? 자, 일단 대동사라는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 대동사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에서 특히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 되게 많이 선호하는 유형이 대동사 유형이거든요. 이게
내신에서는 사실 고1 때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한 고2쯤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3 특히 이제 수능 문제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이 바로 요 이제 대동사 유형입니다. 그러면은 학년이 낮을수록 대동사를 잘 안 내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동사를 많이 내거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동사를 푸는 데 있어서 이 풀이 핵심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전에 동사 관련 어법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제가 써드렸잖아요. 근데 대동사 풀이의 핵심은 뭐냐면요. 해석이에요. 해석. 결국 해석이거든. 그러니까 니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앞에 일반 동사면 두, 비동사면 비, 조동사면 조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해석이 핵심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 니네가.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보여줄게요. 프로젝터 괜히 컸네. 그 2018년에 이제 시행됐던 그 이제 수능 문제가 있는데 그 수능 문제에서 그 이제 자세한 예시까지는 기억 안 나니까 제가 대충 그냥 쓸게요. 앞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have been have been은 뭐야? 자, have been pp라는 형태가 나왔었어요. 이 pp는 참고로 일반 동사였습니다. 등사는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이제 어쩌고저쩌고 쭉 뒤에 나왔는데 여기에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가 대동사 자리였어요. 대동사. 앞에 주어는 it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실제 그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가 동그라미 2번하고 did 이렇게 딱 밑줄이 쳐져 있었거든. 이렇게 이제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래서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를 지금 did로 받는다는 거는 이 일반 동사 형태로 나온 요 pp형 있죠. pp. 그러니까 얘를 받는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근데 얘를 만약에 내가 was로 써볼게요. 그럼 was로 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bpp를 받는 거거든. bpp.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did를 받는다. did로 만약에 쓴다면은 뭘 받는 거야? 이 일반 동사를 지금 그냥 받아주는 거고 was로 쓴다는 거는 빈 pp를 묶어서 받아준다라는 의미라고요. 됐어요? 됐어? 승우 이해됐어? 뭔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얘는 어떤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대동사 문제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면 did를 쓰면은 그것이 뭔가를 했다는 거고 was를 쓰면은 bpp가 포함된 거니까 그것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능수동 문제네. 그렇죠? 얘 did를 쓰면 능동이고 was를 쓰면 수동이니까. 맞죠? 근데 대동사는 다시 한번 뭐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뒤에 나와 있는 보어나 목적어까지 포함해서 대신한다 했잖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수동을 푸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이걸로 못 풀겠죠. 목적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걸로도 안 풀려. 그럼 이제 남는 거 뭐야? 해석해야 돼. 근데 해석하려고 보니까 주어가 it이네. 그러면은 it이 누굴 가리키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대명사도 포함되어 있네. 그럼 이 대명사가 누굴 가리키는지도 봐야 되고 그 누굴 가리키는지를 바탕으로 해갖고 얘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여기까지 따져줘야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정답률이 26%였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수능에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결국 이렇게 대동사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앞에 뭐 일반 동사니까 do 써야지 비동사니까 be 써야지 이런 문제로는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풀이 핵심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대동사. 됐죠? 그러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동사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야? 너무나 간단하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문 난이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해석과 관련성이 깊은 문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 나오는 거야.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능수동 구별, 대동사, 대명사, 병렬 구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다 해석해야만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고3 특히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 그런 유형의 문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풀이의 핵심은 일단 해석이라는 거. 해석이라는 거. 알겠죠? 단순히 앞에가 이제 뭐 일반 동사니까 do, did, does 쓰고 비동사니까 비동사 쓴다. 이거는요 그냥 딱 고1 수준입니다. 고1 수준. 그 정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사실 되게 쉬워요. 책에서는 예문을 한번 보자면 Many users probably spend more time on the internet than
they do in their car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그냥 spend 일반 동사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do 쓰는 거야. 이런 건 너무 쉽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쓴 것처럼 BPP라고 나왔다면은 B를 대신할 거냐 PP를 대신할 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석이 결국에는 핵심이다라는 거. 자, 이 대동사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나오는 그 포인트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대동사에서 대동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대동사를 쓸 수 있는 상황, 그거를 좀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R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 쳐보자. R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얘를 스위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동사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스위치 문제일까 대동사 문제일까를 우리가 빠르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대동사 문제인지 아닌지를 보자마자 딱 알 수 있으면은 이거 대동사 문제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스위치 볼 필요 없고 얘가 R냐 do냐 이걸로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빠르게. 또는 이거 보니까 지금 대동사 아니네? 그럼 얘 스위치 문제구나, 주어부터 빨리 찾아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R의 밑줄이 쳐져 있어도 문제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풀이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려면은 얘가 지금 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스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동사가 나오는 그 형태를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언제 대동사가 쓰이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언제 대동사가 주로 쓰이느냐. 자, 요거를 딱 두 개로만 정리할게요. 두 개로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두 가지만 써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비교구문이에요. 비교구문. 됐어요? 비교구문 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as1급 as나 뭐 비교급의 than 뭐 이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s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이제 주어 동사 쓸 거 아니에요. 뒤에 쓸 수 있죠. 또는 비교급의 than이 나왔어. 그럼 이 than 뒤에도 우리가 주어 동사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때 뭡니까? 요 동사 자리. 요 동사 자리에 대동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대동사 그 예시 아까 보면은요, 여기에 비교급으로 나온 거거든. spend more time, more 나왔죠? 뒤에 than 나왔고 they do 주어 동사 나왔잖아. 됐어? 그러니까 비교급 than의 주어 동사에서 이 동사 자리에 지금 쓰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 여기다 써줄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바로 so 동사 주어 패턴입니다. so 동사 주어. 또는 우리가 neither를 쓰기도 합니다. neither 동사 주어 또는 이제 nor 동사 주어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둘은요, 뭐 별건 아닌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해석을 먼저 좀 써보자. 일단은 자, 주어 또한 그러하다. 주어 또한 뭐뭐하다. 얘는 주어 또한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되거든? 얘도 똑같고요. 근데 이제 얘네 둘이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화문 상황에서 I can't play play soccer 이렇게 써볼게요. I can't play soccer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나도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neither can I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neither can I 또는 nor can I 뭐 이렇게도 씁니다. 나도 못해. 나 축구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됐죠?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neither를 쓰든 nor를 쓰든 뭐 상관이 없거든요. 대화문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사실 대화문 상황은 뭐 거의 없잖아요. 일반 산문체로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nor는 or가 있죠. or가 뭐야? 접속사야. 접속사. 근데 neither라는 거는요, 품사가 기본은 대명사거든요. 대명사 또는 부사로 쓰여요. 대명사 또는 부사. 여기선 부사예요. 얘도 부사고요. 근데 얘는 접속사란 말이야. 이게 이제 차이점이거든. 이 so 같은 경우도 근데 기본적으로 접속사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란 뜻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장을 연결해서 쓸 때 so 동사 주어나 nor 동사 주어는 그냥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그냥 so 동사 주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이제 뭐 nor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neither는 접속사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neither를 쓸 거라면 앞에 and를 붙여줘야 돼요. 이래야 no랑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방금 전 대화문을 이제 내가 산문체 버전으로 쓰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He can play soccer. 자, 그는 축구를 할 수 없고 and neither can I. 그리고 나도 역시나 그렇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한 단어로 nor 이렇게 써버리고. 됐어? 이 얘기 한 거야. 자, 어찌됐든 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요 동사다리. 요 동사다리가 전부 다 뭐야? 대동사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구문에서 나오는 요 동사는 항상 대동사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대동사를 쓰는 건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 대동사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쏘동사 주어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한번 대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동사를 보고 우리가 쉽게 원래는 풀면 되지만 고2, 고3 수준 되면은 단순히 앞에 있는 형태만 보고 풀 수는 없다.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언제 대동사가 주로 많이 쓰이는가? 비교구문과 쏘동사 주어 패턴에서 주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17번에는요. 여러분 교재를 다 보시면 그 투부정사로 취하는 거, 동명사로 취하는 거 해서 아래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동사들 종류가 쫙 나와 있지. 그렇지? 이거는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얘는 외워두셔야 돼요. 어법 문제로는 안 나와요. 내가 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agree에 to 쓸래, ing 쓸래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요즘 고등부에서 낸 적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안 나와요. 중등부에서 그나마 나오려면 낼 수는 있겠죠. 고등부에서는 절대 안 냅니다. 그러면은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왜 외우냐? 어법에는 안 나온다 했지 영작에는 안 나온다고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작에는 당연히 나오죠. 영작에는. 그러니까 얘는 영작을 위해서 외워두라는 거지 어법을 위해서 외워두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37쪽에 보면요. 이번에는 이제 맨 위에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취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 이거 우리 아까 데일리 테스트 때 잠깐 봤던 거죠. Remember, forget, regret, try, sto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의미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고 얘네들은 좀 간혹가다 어법으로 나오거든 시험에. 그러니까 얘네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둘게. 얘네만. 아까 썼던 거. 자, 복습이야. Remember, 그 다음에 forget. 자, 다시 한번 쓰는 거다. 투동사원형 ing. 자, 투동사원형 쓰면은 아직 하지 않은 것을. 아직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뭐 할 것을. 그래서 얘는 이미 했던 것을.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이게 좀 더 정확해요. 미래 과거로 뭐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직 하지 않은 것을이고 얘는 이미 했던 것을 이렇게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ry도 있고 stop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있냐 regret도 있잖아요. 저는 얘네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요. 투동사원형 쓸 때랑 ing 쓸 때 있잖아.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ing를 쓸 때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 투부정사를 쓰면은 의미가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 그러니까 여기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겠죠. 목적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try는 시도하는 거고, stop은 멈추는 거고, regret은 후회하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 뜻이 이거잖아요. 그럼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고, 뭐뭐 하는 것을 멈추고, 뭐뭐 하는 것을 후회하고. 됐어요?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ing를 쓸 때가 기본적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도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여러분 뭐만 외우면 돼? 얘만 외우면 돼. 투부정사 쓸 때. 그래서 try to 너무나 유명하죠? 뭐 말이고 노력하는 거고, stop to 하기 위해 멈추는 거고, regret to는 be sorry to랑 똑같습니다. 뭐뭐 하게 돼요? 유감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쓸 때 의미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잘 외워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박스에 보면은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와 있는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역시나 어법, 영작 가리지 않고 원래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유행 지났나 봐. 작년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되게 웃긴 게 재작년엔 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가목적어가. 특히 이제 그 서술형에서 주제 같은 거 영작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걸로 좀 잘 나왔었어. 근데 또 언제였냐? 3년 전이었네. 3년 전에는 그 가자고 같은 데서 어법 문제로 이거 내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근데 요새 또 안 내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안 나왔는데 또 모르죠. 또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조금만 힘내봅시다. 여기 다 지우고. 자, 가목적어 이거 볼게요. 자,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요. 가목적어는 쓸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가주어랑은 다릅니다. 가주어라는 건 뭡니까? 주어가 너무 기니까 꼴 보기 싫어서 뒤로 보내고 is로 땜빵한다. 이게 가주어 진주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문장의 5개 형식을 보면은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1, 2, 3, 4, 5 형식이 다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주로 근데 이 형식에서 대부분 가주어 진주어를 많이 쓰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가목적어를 생각해봐. 가목적어도 똑같이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꼴 보기 싫어서 뒤로 보내고 it을 쓰는 거거든. 이게 똑같아요. 가주어나 가목적어나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1형식과 2형식의 경우는 애초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목적어를 쓸 일이 없고요. 3형식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일이 없죠. 4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2개 나오는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나오죠.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길다면은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쓸 일 없고요. 간접 목적어가 길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면 되죠. to, for로 써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4형식에서도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목적어는 5형식 구조에서 쓰인다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5형식 구조에서 쓰인다. 5형식 구조에서 쓰인다. 이게 일단 기본이죠. 일단 여기에서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를 쓸 때 단순히 주어가 길다고 가주어 진주어를 쓴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명사 구나 명사 절이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뒤로 보낸 거잖아. 그 대표가 투부정사랑 대절이죠. 투부정사랑 대절. 얘도 똑같습니다. 즉, 두 번째는요, 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아니면은 대절이 나옵니다. 근데 얘도 똑같이 이론상으로 모든 명사구, 명사절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사도 사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왓절이나 간접의문문 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 2개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2개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2번 조건입니다. 2번 조건.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나 대절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2번 조건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 동사. 여기입니다, 여기. 자, 동사 자리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make, 그 다음에 find, 그 다음에 생각하다 시리즈. 이렇게 나옵니다. 동사가. 됐어요? 이런 애들이 나와야만 우리가 이 가목적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주어는 사실 되게 간단했거든요. 그냥 맨 앞에 투부정사나 that 있어. 그럼 그냥 가주어 진주어 쓴 거야. 되게 심플했단 말이야. 근데 가목적어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죠. 5형식 구조여야 되고요. 목적어 자리가 당연히 길어야 가목적어를 쓰는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동사 자리에 이런 애들이 나온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가목적어를 쓰기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충족하면요, 반드시 가목적어를 써야 돼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역시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는 얘들아 선택이에요. 선택이야, 선택. 우리가 to 동사원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어법상 틀렸냐?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지. 그냥 꼴 보기가 싫을 뿐이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써도. 그렇죠? 근데 가목적어는 얘기가 다릅니다. 가목적어는 요 조건이 충족되면요 반드시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 동사, 예를 들어 뭐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 이렇게 써버렸어. 예를 들어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안 쓰고. 그럼 이거 뭐야?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주어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가주어의 차이점. 자, 그래서 일단 가목적어를 쓰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여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당연히 make예요. make. find도 물론 잘 나오는데 make가 단연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제가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을 하나 써드릴게요. 가장 이제 기출 패턴이라고 써볼까요? 기출 패턴. 동사 중에서는 make가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여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이게 이제 기출 패턴이야. 그럼 기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 나와, make 나오고, 그 다음에 가목적어 in 나오겠지.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오고,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시험에서. 그래서 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이유도 알려줄게. 왜 그러냐면 make란 녀석은 쓰임새가 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우리 사역동사로도 쓰이고, 그렇죠? 오형식이고 심지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make가 많이 나와. 두 번째 뭐냐? 투부정사가 쓰이는 이유? 얘도 똑같은 이유야. 투부정사가 얘가 진목적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이 투부정사가 쓰임새가 많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시험에서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여러분 주의할 점. 자, 해석을요. 두 가지 패턴으로 해야 되거든. 두 가지 패턴. 자, 하나는 뭐냐면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해석하는 패턴이야.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해석.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냐? 주어는 만든다, 해석 없고 뭐뭐 하게, 뭐뭐 하는 것을이죠. 얘는 목적어니까. 그러면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예시 하나 써줄게. 예시. 예를 들어서 he made it easy to 뭐랄까 잠깐만요. 근데 만들다라고 하니까 조금 해석이 어색하겠는데? 아니 그냥 made로 쓸게요. 책에 있는 예시로 쓸까? 키로 안 쓰고 이스로 쓸게요. study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어렵게 안 쓸게요. 그냥 대충 쓰고 그러면은 뭐 공부 또는 연구하는 것을 그것은 공부 또는 연구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그러니까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만들었다.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배운 가목적어, 진목적어 패턴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it을 대명사로 보는 게 있어요. 대명사로 본다. 보는 경우. 그러니까 it을 가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얘를 그냥 대명사 그것으로 보는 거야. 그것.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것을 뭐뭐하게 만든다.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다? 여기다 쓸게요. 주어는 그것을 주어는 투부정사 하기 위해 그것을 목적격 보어하게 만든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잖아. 그렇죠? 하기 위해 그것을 뭐뭐하게 만든다.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말로 말해보자면 이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그것이 만약에 어떤 뭐 과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과제. 그러면은 선생님이 과제를 쉽게 만들어 줬어요. 뭐 하기 위해?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해석이 딱 이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또 결론을 내리자면요. 결국 우리가 얘가 이제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한다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첫 번째가
영작으로서 잘 나옵니다. 영작으로서.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이용해서 네가 영작할 수 있느냐.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영작을 하려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해석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해석 패턴을 알아야 영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어법으로 나온다면은 좀 쉽게 내면은 여기에 밑줄 쳐서 나오고 약간 어렵게 내면 여기에 밑줄 쳐서 내거든요. 보통 요 두 개의 밑줄을 많이 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목적어는 오형식 구조에서 쓰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목적격 보어 자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 써야겠죠. 이걸로 내는 거야.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 그럼 여기 이세다가 밑줄을 치는 경우는 문제 의도가 뭐냐면 이슬래 댐슬래 문제거든. 이슬래 댐슬래.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해봤더니 가목적어 진목적어 해석이 요게 맞아. 그럼 요게 맞으면 당연히 이시 정답이겠죠. 근데 해석을 했더니 아래 게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이면은 이시고요. 그것들이면 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도 결론 나왔네. 가목적어도 결론은 뭡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대충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이 패턴 그냥 외우면 끝이에요. 그냥 암기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학교에서 또는 평가원에서 시험을 낼 때는요. 시험 출제자들은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문제 낸다고 생각해봐. 나 같은 사람이. 너네 내신 능력고사 봤잖아. 나 같은 놈이 문제 내면은 너네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악독한 녀석이 이렇게 시험 막 각 잡고 이렇게 만들면은 점수를 70점 받기도 어렵게 이렇게 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저 같은 녀석이 이제 시험을 만약에 내버리면은 분명히 이런 패턴으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고등부는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특히 영어 시험은요. 이 일산 지역이 다 그래요. 다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해석 풀어야 되는 거야. 내가 매번 강조하잖아. 데일리 테스트 여러분이 푸실 때도요. 내가 이제 그 근거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네가 이 단편적으로 이것만 알고 풀었을 때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틀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내가 여기에다가 주어, make, them 이렇게 했어. 밑줄 쳐놨어. 그럼 단순한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 아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네 있어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그럼 안 된다고. 나 같은 놈 어떻게 된다고? 그것들을 뭐뭐하게 만든다. 뭐뭐하기 위해서. 이 해석으로 내는 거야. 나 같은 놈들은.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속아서 틀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둘 중에 뭐인지를 판단하고 문제를 푸셔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어법과 실력 따지기 교재도 꽤나 어려운 난이도인데 이 정도까지는 책에 없어요. 책에는 없어. 근데 시험에 나왔었어요. 좀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까 말했던 3년 전에 가자고 1학년에서 1학기 기말고사 때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좀 더 이어서 볼게요.
포인트 18번만 마저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기는 뭐 별로 설명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좀 첨사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다현이 뭐 못 봐준 것도 있었고, 그죠? 자, 18번 좀 볼게요. 이건 그냥 말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는 동사와 목적어를 동시에 고려하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데일리 테스트에서 풀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게 앞에 나온 동사에 따라 달라지죠. 투부정사 쓰는 경우, 동사 원형 쓰는 경우, ing나 pp를 쓰는 경우 이게 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동사 원형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지각동사 이런 애들은 뭐 동사 원형 ing, pp 이런 거를 쓴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주로 투부정사를 쓴다. 뭐 보통 이렇게 하죠. help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쓴다. 아마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빈칸을 좀 같이 채워보자면 make, have, let과 같은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이제 원형 부정사라고 쓰면 되겠죠. 동사 원형. 그리고 ask, cause, want와 같은 일반적 동사는 투부정사를 쓰겠죠. 그 다음에 see, hear, feel 같은 녀석들은 이제 원형 부정사와 ing를 둘 다 쓴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 아래 있는 박스를 보자면,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 관계일 때는 pp를 쓴다. 단 let 같은 경우는 bpp를 쓴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설명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중등부 때 나오는 거랑 고등부 때 나오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중등부 때는 보통 동사와 목적격 보어 간의 관계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뭐 지각동사 목적어, 뭐 ing 막 이렇게 보통 암기식으로 보통 많이 외우거든요. 근데 고등부 때는 보통 그런 문제보다는요, 능동 쓸래, 수동 쓸래, 즉 태 쪽으로 좀 더 시험을 많이 냅니다. 태 쪽으로.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사와 준동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챕터 이제 배워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챕터에서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는 동사 관련 어법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16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개 중에서. 그리고 대동사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목적어에 대한 것. 이 세 개가 오늘 배운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 암기라던가 이런 부수적인 녀석들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약 20분가량 남았는데 일단은 숙제를 좀 먼저 말을 해줄게요. 오늘이 2월 14일 월요일이고, 보자. 지난번에 35쪽까지 있었으니까 37쪽부터 되겠네요. 37부터 41쪽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전부 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법상의 근거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채점이랑 질문 체크도 다 해오세요. 질문과 체크 해오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로 잠깐만요. 보자. 38에서 9쪽이 되겠네. 38, 9쪽 있죠? 16번 제외하고 1에서 15번까지입니다. 그 유닛 엑서사이즈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문 분석과 해석을 좀 추가로 해오시기 바랍니다. 38, 39 1에서 15번까지. 자, 구문 분석은 여러분 그 책에다가 하셔도 충분하겠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쓰려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해석은 노트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 이렇게 되겠고, 자, 시간 좀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질문하실 것들 좀 질의응답을 좀 받아줄게요. 만약에 질의응답이 없다면은 숙제 부분을 미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잠시만요. 촬영 좀 끊고.